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슬픈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새슬사 시간입니다. 새슬사에서는 익명으로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슬사를 통해 서로 위안하고 위안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과 헤어지려니 너무나 아쉽고 그동안 서운했던 게 올라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자기가 지금 위로해봤자 잡는 거밖에 더 되겠냐면서 위로의 손길 한번 안 주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뽀뽀하고 안아주던 사람이 말이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자기 마음은 떠났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고 좋게 헤어지자고 하는데 표정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우니까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냐고 하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때까지 좋아했나 싶고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헤어진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슬픈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잊고 이별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네, 남자친구분과 헤어지셨군요. 이별이란 게 참 힘들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겁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어서 사연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잘 아는 만화 캐릭터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만화 주인공이어서 이 사연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름 아닌 안녕 보노보노라는 만화의 보노보노입니다. 사실 만화 영화를 볼 때 보노보노가 왜 엄마 없이 아빠랑 지내는지 궁금해 한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보노보노가 어릴 적 자살을 했다고 해요. 보노보노가 태어나기도 전에 보노보노의 엄마가 친구 고래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쓰나미 때문에 친구는 절벽에 부딪혀 죽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목격한 보노보노의 엄마는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보노보노의 아빠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뒤에도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결국 보노보노를 낳자마자 절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노보노의 아빠는 보노보노를 혼자 키웠던 거죠. 시간이 흘러 멍멍이 아빠가 보노보노 아빠에게 슬픔은 다 떨쳐냈냐고 묻자 보노보노 아빠는 그러지 못했어. 보노보노를 키우려면 살 수밖에 없었어. 슬픔은 병이잖아. 병을 고치기 위해 살기로 했어. 분명 살아가는 게 이 병을 낫게 해줄 거야. 라고 했대요. 이 사연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만 보노보노 아빠가 멍멍이 아빠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냈어요. 보노보노야 힘내. 그리고 보노보노 아빠도 힘내세요.
아이쿠, 보노보노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보노보노도, 보노보노 아빠도 정말 힘들었었겠네요. 살아가는 게 슬픔을 낫게 해줄 거라는 보노보노 아빠의 말이 참 인상 깊네요.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져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겠죠? 불행히도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 기억들은 제 가슴속 아픈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할머니 댁에 보내지고 얼마 뒤 큰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고아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만류로 저희는 할머니 댁에서 계속 지낼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왔던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큰아버지에게 너희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키울 테니 상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어린 저는 그런 할머니의 은혜도 모르고 항상 부족하고 굶주려야 하는 생활에 점점 비뚤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는 동생과 제가 싸우면 회초리로 심하게 종아리를 치셨지만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며 금세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셨고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못 사줘 미안하다며 떡을 쪄주시고 누룽지에 설탕을 발라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신 할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어린 저는 그저 할머니가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도시로 나와 자취를 할 때도 할머니는 언제나 저와 동생 생각뿐이셨습니다. 매번 반찬을 챙겨주신다며 그 먼 길을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오셨을 때도 왜 이런 걸 가져오냐며 귀찮아 했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돈도 벌고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할머니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후회만 가득합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우리 할머니 손잡고 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할머니와의 어릴 적 기억을 보내주셨군요. 분명 할머니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손주분이 잘 자라 건강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행복해 하실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생일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소연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그것도 음력으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설날이 저의 생일이랍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땡땡 0101로 시작하니 어디 가서 주민번호 부를 때마다 한마디씩 듣습니다. 학창 시절엔 생일이 명절인데다 겨울 방학 기간이기까지 해서 단 한 번도 생일 파티 같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일 파티는커녕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항상 설떡국을 먹어야 했거든요. 우리 집이 큰 집이어서 부모님은 항상 명절 챙기느라 분주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생일 파티를 제대로 즐겨보고 싶었는데 단 한 번을 못 해보고 나이가 들어 결혼까지 했네요. 예전엔 그래도 결혼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와이프도 역시 명절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고 설 명절에 폭풍이 지나갈 때쯤엔 생일 챙기기에도 애매하게 되어버려서 결국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와이프도 매년 미안해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열 수 있겠죠? 생일이 되면 섭섭한 마음에 설날도 생일도 그 무엇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난 날을 바꿀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생일이 설날이신 분이시군요. 생일이 명절이라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언젠가 모두에게 생일 축하를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슬픈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만약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아내가 조금 늙은 거고,
50m 밖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면 많이 늙은 거랍니다. 더 가까운 10m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궁금해서 이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퇴근하면서 100m에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누라가 늙긴 늙었나 보다. 50m에서 다시 불러봤어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냐고?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다시 10m에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만난 거 하고 있어? 대답이 또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탄식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니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의 뒤에서 살포시 아내의 어깨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수제비라고 몇 번을 말했냐? 아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메디하기에서 나온 새로운 영양제 뉴트히얼. 청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 C, E가 함유되어 여러분의 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력이 안 좋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져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뉴트히얼을 먹고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지켜주세요. 미술 치료는 내재된 부정적 정서와 분노, 적대감 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 정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든 사람들,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림에서는 무의식이 드러나 개인의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면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자기 통찰을 할 수 있어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의 완성 및 창의적인 제작 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어 이 자존감 함양을 촉진시켜주며 미술 표현이 수치심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매체가 되기 때문에 내재된 분노, 적대감, 갈등이 많은 분들에게는 효과적입니다. 해바라기 미술치료원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팁을 드리는 슬픔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욱 정확한 표현으로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슬픔 상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슬프다와 서글프다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다른 건지는 잘 모르시겠죠? 오늘은 슬픔을 표현하는 어휘들의 정확한 뜻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뭘까요? 네, 슬프다입니다. 슬프다의 정의는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입니다. 이 단어와 한 맥락에서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들, 즉 공기어는 1. 이야기,
표정, 마음, 얼굴, 눈,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서글프다라는 단어도 참 많이 사용하시죠? 서글프다의 정의는 쓸쓸하고 외로워 슬프다 혹은 섭섭하고 언짢다입니다. 이 단어의 공기어는 일, 생각, 현실, 미소, 이야기, 마음,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서럽다인데요. 서럽다와 서글프다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서럽다의 정의는 원통하고 슬프다입니다. 이 단어의 공기어는 생각, 삶, 마음, 울음, 가슴, 눈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물겹다입니다. 눈물겹다의 정의는 눈물이 날 만큼 가엾고 애처롭다입니다. 공기어는 노력, 이야기, 사연, 사랑입니다. 네 단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릅니다. 각각의 단어를 잘 사용해서 슬픈 감정을 더 잘 표현하도록 해보세요. 이제 예시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 기쁜 일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결혼식, 회가변, 개학식, 환영식 등이 있고 슬픈 일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영결식, 추도식 등이 있다. B. 아버님의 전사나 휘하 장병의 희생은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C. 잊어버리자. 제발 잊어버려야지. 아픈 마음의 상처처럼 억지 부려서라도 죽음을 망각하고자 하면서 산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D. 왜 같은 하늘 밑에서 살고 있으면서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서러운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A의 슬픈 일이 가리키는 대상은 영결식과 추도식이고 B에서는 전사나 희생입니다. A와 B에서 사용한 슬픈 일은 서글픈 일 또는 서러운 일로 대치하면 어색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에 해당하는 영결식과 추도식, 전사나 희생이 유발하는 슬픔은 인간이라면 대부분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서글프다와 서럽다가 주로 사용되는 맥락은 C와 D처럼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감정 상태에 도달할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C에서 가리키는 서글픈 일은 고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일이고 D의 서러운 일은 보고 싶은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C와 D의 서글픈 일과 서러운 일은 경험한 사람에 따라 다른 감정 상태에 도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슬픔을 표현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의 슬픔 상식에서는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오늘 살펴본 단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보세요. 정확한 단어의 사용으로 더 효과적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